원화가 블록체인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인공은 두나무가 아닌데요. 지금 화제의 KRWT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핵심부터 정리해볼까요? 발행 운영 주체는 프렉스와 IQ라고 당사자들이 밝혔습니다. 두나무, 즉 업비트는 직접 발행이나 협력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두나무의 레이어2 기화 체인 위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진 게 사실이죠. 이 세 줄이 오늘 뉴스의 뼈대입니다. 테스트의 동작 방식은 이런데요. USDC 한 개를 넣으면 당시 환율 1달러에 1,404원 정도가 적용돼서 KRWT가 발행되고 반대로 KRWT를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USDC로 환전이 됩니다. 현재는 KYC라고 해서 고객 확인을 완료한 일부 사용자만 접근하는 파일럿 형식이고요. 즉 법제화 전에 달러 담보로 활용해 간접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실험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기화 체인은 뭘까요? 두나무가 UDC 2025에서 공개한 이더리움 기반 옵티미스틱 로럴 레이어2와 기화 월렛으로 구성된 웹3 인프라입니다. 거래를 L2에서 철회하고 요약만 L1으로 정산해서 속도와 수수료를 낮추는 전형적인 롤업 구조죠. 타임라인을 잠깐 볼까요? 9월 9일 기화 체인이 공개됐습니다. 국내 개발자와 서비스의 글로벌 웹3 진입로를 내세웠고요. 9월 중순에서 말 KRWT 테스트 보도와 함께 두나무 직접 추진설이 확산이 됐죠. 9월 30일에는 두나무와 프렉스, IQ가 동시에 직접 발행과 협력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열린 체인이라 누구나 올려볼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정책과 제도 맥락은 한국은 올 여름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담는 법안을 본격 검토 중입니다. 김은혜 의원안, 특히 가칭 지급혁신법 등은 담보 상환 자본 요건을 명시하고 열흘 내 상환권 같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담습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은행만 발행하거나 비은행 허용하는 것이 이제 큰 쟁점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시각은 신중한데요. 비은행까지 허용하면 외환과 자본 유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복해왔습니다. 즉 원화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간 손쉬운 환전이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위조를 키울 수 있다는 논리죠. 반대로 정치권과 정부 일각, 특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주조 차익, 실효리지를 은행이 독점하는 건 도그마라면서 개방적 경쟁을 주문했습니다. 요지는 원화의 디지털 표현 경쟁을 막지 말자는 것이죠. 이 발언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다원화 논의에 기름을 부었고요. 시장 지형도 변하고 있는데요. 증권과 핀테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채널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는 규제 허가가 될 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목표로 글로벌 확장을 병행 중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고요. 민간 발행 모델을 상정한 플레이어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포인트는 이미 KRW1 같은 타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이미 실험에 등장했었죠. 발행 구조, 담보 관리, 규제 적용 같은 가능성이 제각각이라 동일선상 비교는 금물이지만 원화 토큰 경쟁이 활기를 띠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KRWT 테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쪼개볼 수 있는데요. 시나리오 첫 번째는 은행 중심 모델 고착입니다. 발행 상환 책임이 은행권에 묶이는 거죠. 규제 명확성은 높지만 혁신 속도는 느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은행이 허용되는데 엄격한 요건에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충분한 자본, 담보, 감사 요건을 전제로 발행자를 다변화하는 거죠. 혁신은 빠르지만 외환, 런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하이브리드인데요. 은행 커스터디, 비은행 발행 등 역할이 분담되는 겁니다. 국내 결제 송금과 글로벌 크립토 유동성 사이의 브릿지를 표준화하는 거죠. 개발자와 사업자 관점에서 기화 체인의 등장 큰 의미를 갖는데요. 국내 규제 친화 인프라, 글로벌 EVM 호환 L2 조합은 원화 표시 결제, RWA, 게임, 컨텐츠 같은 한국형 유즈 케이스의 실험장을 제공합니다. 단 누가 공식 파트너인지 무엇이 단순 테스트인지는 케이스마다 확인해야 되겠죠. 이번처럼 체인 위의 실험은 사업 추진과 같은 말은 아니니까요.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언제 쓸 수 있냐? 지금은 파일럿이고요. 제한적 접근만 가능한 단계입니다. 본격 상용화는 법과 가이드라인 확정이 분수령이고요.
가격은 어떻게 고정되고 이게 보장이 되는가 하면은 달러 담보, USDC 담보가 되고요. 환율이 반영돼서 발행 상환되는 구조입니다. 환율 급변 유동성 경색 시에는 스프레드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요. 리스크는 어떨까요? 담보, 보관, 감사, 상환 유동성, 외환 규제 적합성, 제도화 과정에서 발행자 요건 상환권이 얼마나 촘촘해지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뉴스가 크립토 전반에 중요할까요? 한국은 원화 결제, 금융 IT 강국이고 국내 투자자 풀이 큽니다. 원화 스테이블 인프라가 열리면 원화 표시, 디파이 결제, 온체인 송금이 현실 경제와 직접 닿는 속도가 빨라지죠. 동시에 한국은행의 우려처럼 달러 스테이블로의 직행 루트 확대라는 역효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KRWT 논란은 기술 데모가 아니라 거버넌스 모델 선택의 예고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어 혼선을 정리하면은 두나무가 발행했다는 표현은 오보이고요. 체인 위 발행이 두나무 발행이라는 그런 동일 언어는 아닙니다. 프렉스와 IQ가 발행한 거고요. 두나무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CBDC는 아니고요. CBDC는 중앙은행 화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민관 토큰화 채권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트코인 하이퍼를 알아볼까요? 비트코인 하이퍼가 프리세일 중인데요. 비트코인 레이어 2 섹터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이퍼는 비트코인을 통화 베이스로 두고 실행은 L2에서 처리하는 구상을 앞세운 프로젝트이고요. 현재 프리세일 진행 중이고 팀은 토큰 컨트랙트 보안 감사 등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감사 범위와 한계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길 권하고요. 공식 웹사이트 링크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이나 영상 상세 설명란에서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필 링크 트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유사 사칭 사이트가 많으니까요. 반드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공식 링크로만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프로젝트만 다룬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포인트는 두 가지였죠. 첫째, KRWT는 기화 체인 위 민간 테스트이지 두나무의 공식 원화 코인 런치가 아니라는 것. 발행은 프렉스, IQ, 두나무는 체인만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는 은행 독점과 개방 경쟁 사이에서 설계를 택해야 되는데요. 정책, 시장, 기술이 맞물리는 교차점에서 오늘 같은 파일럿은 늘 뉴스를 만들게 되겠죠. 다음 장면은 국회와 규제 당국의 문구가 결정할 테고요. 원화가 블록체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한국 금융의 규칙이 바뀝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책임을 지고 그 문을 열지가 되겠죠.